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3년 10월 7일입니다. 토요일이고요. 10월 첫 주가 이래저래 그냥저냥 마음은 요만큼 졸이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시장이 끝난 이런 상황 쪽에서 찐시황 그래도 힘들지만 헬로우 에브리원으로 시작을 할 수밖에 없는 잘 지내셨죠? 라고 또 안부 인사부터 드릴 수밖에 없는 찐시황의 시작입니다. 네. 일단 저희 한 9월 생각해보면 한 9월 중반 때 그리고 또 지금 약 또 중간에 휴일도 있다 보니까 2주 사이에 과연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런데 큰 변화가 없는 것 같은데 왜 저희 계좌는 이 모양으로 됐습니까? 울분에 차고 화도 나고 짜증도 나고 올해 좀 장사 좀 해보겠다라고 해서 좀 돈 좀 번 것처럼 만들어 놓더니 작년에 그렇게 다 뺏어가고 그래서 올해 좀 뭔가 좀 복구했다고 생각했더니 그 2주 사이에 그걸 또 톡톡 털어가야 속이 시원하게 냐 이거 한번 하고 싶은 그런 마음 쪽에서 그렇습니다. 지금 글로벌 시장하고 돌아가는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국내 증시에 벌어지는 이런 하락 각도와 흐름들 생각하게 되면 솔직히 마음이 미어 터집니다. 이런 정상적으로 시장이 기저작용이 작동하지 못하고 그냥 그들에 따라서 그들은 여기서 외국인들 선물 여기 따라서 그리고 또 그에 따른 파장들이 그냥 한번 또 위축되기 시작하면 쏠려버려요. 아무것도 하기 싫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혀 반대적인 작용을 못 해주고 있는 시장의 플레이어들, 주체들 그 중에 또 하나가 거기 기생에서 붙어 먹고 살고 있는 그런 어떤 정상적인 역할을 못 해주는 상황들 누군진 알고 있을 겁니다. 돈이 없어 보니 이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거기 같이 붙어 먹어야 되겠습니까? 이런 현상이 보여졌을 때 참 암담하고 짜증납니다. 항상 하반기에 벌어지는 한국 시장의 또한 변화를 그대로 보여준다고 생각해서 답답하지만 어떻게 하겠습니까? 일단 그건 그거고 벌어진 건 벌어진 거고 저희는 그래도 이를 악물고 또 이런 벌어진 상황 쪽에서 어떻게든 또 해결하려고 노력을 가야 되겠죠. 그런 해결을 보는 상황 쪽에서 중요한 변수들 두 가지 특히 시장이 약할 때 대응할 수 있는 전략 그리고 또 시장이 약했지만 그래도 또 어떤 다음을 보면서 낙폭 과대 종목들을 대응할 수 있는 전략 이런 쪽에 포인트를 맞추면서 오늘 이것저것 또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해외 시장입니다. 방금 마감했던 시간이 지금 저녁 방송이다 보니까 따끈따끈하게 마감됐던 미국 시장의 동향을 보게 되면 일단 시작하고 걱정 많이 했습니다. 아이고 고용지표 왜 저래? 라고 해서 내용 한번 잠깐 볼까요? 고용지표 동향을 보게 되면은 지금 발표됐던 9월달 생각했던 것보다 충격을 줬습니다. 33만 6천 개. 아니 고금리인데 뭐 이렇게 잘 나와? 지표들 신규 비농업 고용자 수가 33만 6천 건. 그래서 한 17만 개 생각했는데 그보다 훨씬 좋은 이 정도까지 나오다 보니까 2배 이상, 2배 가까이 나온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은 일단 초기엔 패닉. 근데 잘 보다 보니까 몇 가지 이건 뭐 또 시장이 그렇게 나오다 보니까 또 해석하는 측면들은 있습니다만 그렇게 됐었을 때 지금 수치로 보게 되면은 최근에 이제 기조가 그렇게 고금리다 보니까 고용도 약간 식을 것 같다라고 하는 이런 과정 쪽에서 나왔던 변화라고 보는데 근데 또 약간 이제 툭툭 튀어나온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나오는 어떤 특수적인 현상인지 아니면 이게 다시 쭉 반전되는지 이거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또 지금 항상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한 10월, 11월, 12월 약간 뭐가 있냐면은 이때 나오고 있는 게 연휴 그러니까 크리스마스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쪽이 있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고용의 변화들도 같이 감지가 됐다 뭐 이런 여러 가지 해석들이 CNBC에서는 막 입 털고 있더라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런 반응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반응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뭐 지금까지 그랬잖아요. Bad is good. 그러니까 저도 이쪽으로 또 가나 싶긴 한데 시장이 또 이번엔 이렇게 안 가더라고요. 그때마다 다르고 거기다 뭐 삐진 아들 달래주는 것처럼 이때는 이때 다르고 저때는 저때 다르고 하는 이런 시장의 다이나믹한 해석들이 나오기 시작하다 보니까 저희가 정신을 못 차리는 거죠. 그래도 물론 그렇다. 그리고 딱 눈치 보고 시장이 반응한다. 그럼 그쪽으로 따라가는 게 맞겠다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나옴에도 불구하고 또 긍정적인 측면을 봤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참 또 그때는 그렇다고 그러고 저 때는 저렇다고 그러고 정신없습니다만 네, 그래도 이런 중요한 변화 쪽에서 반전의 신호가 나왔다라고 하게 되면 그나마 저희의 바람이 먹힌 걸까요? 살려주세요. 플리즈가 이제 먹힌 걸지 모르겠지만 해석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기조 자체적으로는 고용이 좀 둔화되는 기조가 맞다라고 보고 있고 일시적인 변화다, 연휴를 앞두고 나오는 어떤 변화다라는 쪽인데 근데 내용을 잘 보게 되면 고용의 질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이번에 일자리 수가 급증했던 것 중에 하나가 레저가 있고 거기다가 호스피틀리티가 약간 영어로 써야 되는데 한글로 써서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어느 정도 서비스 쪽에서 나올 수 있는 변화에 그동안 많이 부족했던 부분들이 채워지는 과정이다. 이거 긍정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그들의 시각인 것 같고 게다가 또 단기 파트타임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또 풀타임이 있을 텐데 파트타임이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풀타임 쪽으로 올라가기 시작하는 것도 고용의 질은 나쁘지 않다라고 애써 긍정적으로 보는 부분들도 뭐 시장이 좋게 반응하니까 또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죠. 근데 이렇게 나온 것들도 일단 또 하나의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지금 시장 부분을 봤었을 때 가장 중요한 고용자 수는 그렇게 나와도 이것까지 만약에 안 좋게 나왔으면 시장이 오히려 좀 부정적으로 나올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실업률은 똑같다고 하더라도 이게 시간당 임금 상승률, 그러니까 즉 임금 상승률에 대한 부분이 직격적으로 인플레이션에 연결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거를 많이 체크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봤을 때 시간당 임금이 전달보다 0.2%, 작년 기간보다 4.2%. 이거는 뭐 인정을 해야 되겠죠. 근데 예상했던 수치가 0.3% 상승, 4.3% 상승보다는 그나마 좀 나아졌습니다. 괜찮게 나오다 보니까 그건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해석이 고용의 변화가 그래도 고금리고 여러 가지 압박이 들어갈 부분들이 많고 하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버티는 고용들이 하나의 버팀목이 되지 않을까라는 쪽으로 애써 긍정적으로 해석한 부분들이 나왔다는 거. 이게 일단 시장의 가장 중요한 반응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또 하나 bad is good을 한번 끊었다는 거. 이것도 긍정적인 변화 같고요. 그런 쪽에서 그런 일이 나왔다는 걸 봤을 때는 일단 이런 상황 쪽에서 이걸 안고 어떤 미국 시장의 변화, 특히 중요한 저항선들을 돌파를 하기 시작했다는 것들은 아마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지금 미국 시장의 동향인데 가장 눈길이 가는 게 이 자리들, 즉 13,000대 초반은 무지 지지했습니다. 여러 가지 악재, 뭐 유가가 급등했어도 금리, 달러 강했어도 일단 버텼습니다. 그 효과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 갭이 나왔던 부분들 그리고 또 중요한 저항선들을 바싹 들어오기 시작했죠. 이렇게 봤었을 때 일단 저항선을 밑에서 들어오기 시작해서 딱 들어온다 그러면은 바로 갭상승 나와서 쭉 가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보통 저항을 몸으로 겪는 과정이 좀 필요합니다. 그럼 거기 아마 다음 주 초에는 여기서 약간 좀 밑으로 좀 저항 받았던 걸 확인했다가 끌어올려서 약간 십자봉 확인되고 여기서 며칠 아니면 위쪽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상승 탄력 받았다가 밑으로 좀 끌어내리는 그래서 여기에 대한 확인 과정들이 주초엔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주초에 나오고 그 다음에 변화 그러면 다 됐고 안착하자 이제 안착 지금도 종가상으로는 저항을 받다 보니까 오버했다가도 살짝 눌리잖아요. 얼마나 저항에 대한 모습들을 잘 표현했습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렇게 갭상과 중요한 저항대를 중요한 지표를 발표하고도 들어왔다. 거래가 조금 아쉽습니다. 거래가 한 요 정도까지만 나왔어도 인정하겠는데 약간 거래는 좀 부족하지만 변화가 나왔던 거는 시그널들이 시장의 반전 신호를 나오겠다는 게 충분히 나왔다고 보고 있고 이거를 주봉으로 한번 볼까요? 주봉으로 보게 되면 이 추가로 여기 고점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연결할 때를 보게 되면은 13,000대가 왜 중요했는지가 확인되고 고점에서 연결됐던 추세된 저항을 이제 삼각 수렴 비슷하게 돌파해서 지금 변화가 나오려고 하고 있고 만약에 여기 제대로 못했으면 여기까지 확인받았을 겁니다. 12,500까지 들어왔을 텐데 거기까지는 가면 우리 다 죽어. 그러니까 여기서 돌리자라고 하는 모습들이 나왔는데 그러면 중요한 건 이제 추세 전환들 아까 말씀드렸던 일봉상에도 여기 검은색 선 55일선이 있고 이런 자리들을 어떻게 돌파를 할 것이냐 이게 이제 관건이겠죠. 아직 다 끝나진 않았습니다. 이 과정까지 확인돼서 10월 중반에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요거는 기대할 수 있겠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아마 다음 주 나오는 또 변화들과 함께 어느 정도 저항을 돌파하는 모습들이 쭉 나온다. 아유 살았다 이런 느낌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증시들도 그래요. 특히 많이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대만 증시인데 대만도 이렇게 나와요. 설마 대만 같은 경우도 거의 유사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TSMC 지난달 실적 발표한 거 보니까 별로 안 좋습니다. 작년 동기 대비해서 13% 그리고 또 지난달 대비해서 8%뭐 이 정도까지 해서 실적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지난 실적이야. 앞으로 좋아질 것 같아라고 하는 코멘트들과 함께 지지했고 여기 중요한 저항 돌파하려고 시도하는 이런 모습들 얼마나 알흠답습니까? 그런데 왜 why 한국 증시는 이 모양으로 그냥 밀어버려야 되겠습니까? 전혀 그걸 못 따라가면서 그냥 훅 밀어버리는 이런 더티한 패턴들. 그러면 좀 받아줘야죠. 그러니까 원래 저희 시장이 여기서 멈췄어야 됐어요. 요 정도쯤에서. 한 2,500선 근처, 한 2,480, 90 여기서 멈추다가 받고 그래 더 밀리는 거 아니까 돌아가줘야지 요게 나왔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 시장 가니까 그래 우리 2,500 한 20선 여기서 이제 시도가 들어가야지 이렇게 다음 주에 나오는 게 정상입니다. 왜 이걸 만들었습니까? 여기에 들어갔던 주된 범인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외국인들 선물 매도가 주력했습니다. 선물 매도 플러스 현물 매도까지도 같이 가세가 됩니다. 이럴 때가 약간 좀 위축이 심한 구간이죠. 그러면 이렇게 되기 시작하게 되면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프로그램 매도가 집중되다 보니까 거기 휘둘리면서 아이고 우리 외국인님께서 선물 매도하니까 우리 그냥 따라가서 프로그램 매도하면서 거기 그 아비트리지 거기 나오는 베이시스 0.0007이라도 그게 어디야? 그거 먹고 수익이라도 챙겨야지. 갖다 붙여지는 기관들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는 게 문제죠. 아니 이렇게 되면은 우리만 왜 이래? 왜 갖다 붙여줘야지? 라고 하는 정상적인 활동이 나와야 되는데 전혀 못 나오고 있고 같이 춤추고 있는 이런 패턴을 봤을 때 참 기가 찹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여기까지 나오고 있고 결국은 그거 같습니다. 외국인들이 왜 이렇게 나왔느냐? 어차피 한국은 지난 흐름 보니까 하반기 들어갈수록 양도세 이슈가 있고 그리고 이거 있게 되면 일단 취약하고 수급이 약할 거고 거기다 보니까 또 최근 들어서 신용이 좀 올라와 있네 20조 이상이네 이거 좀 정리를 한번 시키는 게 맞겠다 이거 다 안고 못 가주겠다 하다 보니까 좀 더 자신 있게 공격적으로 들어오는 부분들이 있겠죠. 게다가 한국에 대한 여러 가지 취약적인 측면들 보니까 뭐 GDP 성장률이 그래도 생각했던 것보다 더 낮아지고 있고 가계부채고 뭐 이런 여러 가지 흐름들은 이어진다고 하더라도 이게 그것 때문에 외국인들이 그걸 생각하면서 더 이렇게 강하게 밀어버렸다고요? 그게 아니라 어느 정도 글로벌 시장에 같이 연동되는 모습을 봤을 때는 이렇게까지 나오면 오히려 안 되는 거죠. 이런 취약점들을 그대로 이용해서 활용하는 그들의 전략에 말려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더 고통받고 괴롭고 이런 상황들인데 그렇습니다. 이제 빨리 돌려야 되는데 빨리 돌릴 수 있을까? 이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외국인들이 어차피 법인이 결자 해지를 해줘야 되겠죠? 그럼 이거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선물 매수로 바꿔주는 것부터 나와야 됩니다. 그런 가능성들이 있겠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겠죠. 모르겠습니다. 열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서 외국인들의 전략들을 확인하면서 움직임 나오고 거기다가 뭐 물론 이게 지금 시장이 또 연휴 앞두다 보니까 어떤 변화는 약간 거래도 못 따라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전략 눈치 볼 수밖에 없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글로벌 시장이 그렇게 갔으면 격차는 좁힐 것 같습니다. 좁히는데 일단은 좁히는데 첫 번째 들어올 자리가 지금 이 상황 쪽으로 봤을 때는 만약에 이제 또 중간중간에 계속 레버리지 정리가 된다라는 관점으로 보게 되면 갭이 나왔던 부분들이 일단 중요하겠죠. 일단 여기부터 해결해야 됩니다. 이 상황들 요거 한번 해결해야 될 것 같고 여기 저항이 하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상황들 해결해야 될 것 같고 나중에 가게 되면 이 55일선 이렇게 들어오는 거 여기를 해결해야 될 것 같고 순차적으로 보겠습니다. 그럼 지수가 레벨을 흐름이 되는 게 요 일단 2400 불러드릴게요. 2435, 2445, 간 2350 정도, 이 정도까지 1차 저항. 그 다음에 여기까지 나오게 되면은 여기 때 저항이 2480, 다음 저항이 2530 이런 식으로 저항이 켜켜치 쌓여 있습니다. 근데 솔직히 거래가 그렇게 압박이 되면서 나온 상황들이 아니고 급하게 밀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 돌아가려면 아마 그래서 그때 제가 말씀드린 게 갭으로 움직일 것 같다. 갭 이런 식으로 움직일 것 같다고 하는 게 이런 확인만 되게 되면 빠르게 변동을 강화시키면서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패턴들이 맞아가는지 지금부터 체크를 해야 되겠지만 아마 미국의 10월달 중반 이후부터 속도 나는 부분들을 생각하게 되면은 제가 보는 10월달은 미국은 나쁘지 않거든요. 그럼 그것까지 9월달 안 좋았기 때문에 그것까지 반영한다 그러면 속도를 낼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국내 증시도 따라갈 수 있는지 거기는 외국인들 선물이 풀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베이시스 확대시키고 그런 모습들을
이어가야 이제 프로그램 매도만 들어왔던 부분들이 이제 청산되면서 나오는 어떤 또 다른 반대적인 측면들이 나올 텐데 그게 확인되는지를 이런 다음 단계 움직임 보면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거 보고 있으니까 그냥 울컥하네요. 한 2주 동안 계좌 그렇게 만들어 놓고 거기다 또 대응이 이렇게 나온다고 하다 보니까 짜증이 이만큼 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장을 또 괴롭혔던 여러 가지 지표 중에서 매크로 지표들 한번 보면서 시장 변화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달러입니다. 달러는 지금 3고라고 해서 지금 가장 부담을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첫 번째가 환율의 달러, 그리고 두 번째 유가, 그리고 세 번째 금리. 이거에 대한 부담들을 얘기했으면 유가는 강조드렸죠. 이거 고점 찍었습니다. 얘기를 드렸던 것만큼 일단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일단은 용의 주범, 범인의 용의 선상에서 제외. 일단 제외. 달러도 약간 징후가 나옵니다. 고점 징후. 약간 고점에서 부담스러운 모습들이 나오니까 마지막 남은 주범이 남았습니다. 요 핵심적인 주도자, 주모 이거는 주막에서 하는 얘기인데 주동자 금리가 남았는데 이거에 대한 변화를 이제 체크하는 게 중요하겠죠. 하나씩 보게 되면 일단 지금 달러의 추이인데 달러를 볼 때 많이 상대적인 관점 쪽에서 뭘 보느냐라고 하게 되면 달러의 반대적인 쪽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유로화를 많이 봅니다. 유로화 지금 저점에서 열심히 아이고 하고 변화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유로도 많이 빠졌어요. 생각보다 금리는 계속 인상하는데 체력이 되겠느냐 얘기 나오다 보니까 나왔는데 앞으로의 변수 중에 하나가 유로화가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흐름들을 맞춰가는 게 일단 정상적이겠죠. 그래야 달러가 떨어지다 보니까. 근데 여기서 변수가 유가는 떨어지는데 천연가스, LNG 가격이 지금 최근에 또 강세로 가고 있습니다. 어제인가 그저께는 7% 올라가고 어제는 또 장중에 3% 올라가고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하게 되면 유럽 경제가 또 힘들어지겠죠. 그러면 유럽 경제 힘들어지다 보니까 금리는 계속 올릴 수밖에 없고 그러면 유로화가 제대로 작동을 하겠느냐? 이게 변수겠죠. 그러다 보니까 LNG 가격의 안정도 유럽 경제에 대한 또 다른 흐름들로 보는데 겨울로 가다 보니까 이거 너희들 괜찮겠어? 작년 같은 경우는 고민 많이 했지만 상대적으로 따뜻했어. 그래서 좀 덜 썼어. 이번에도 그럴까? 라고 하다 보니까 LNG 가격이 벌써부터 들썩들썩거리기 시작하는 거죠. 이런 변화가 나왔을 때 흐름들을 체크하게 되면 유로화가 관건이다. 첫 번째, 유로를 보면서 달러를 봐야 되겠죠. 이게 중요한 거고. 두 번째, 또 그동안 많이 완전히 쳐졌던 금이죠. 금 같은 경우도 지금 보게 되면은 달러와 반대로 움직이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달러가 강세로 갈 때 약간 오히려 좀 더 취약한 모습들. 근데 세상이 많이 바뀌었어요. 예전만큼 금에 대한 선호. 그러니까 약간 위험자산 회피하고 안전자산 선호로 나왔을 때 금이 움직이는 관계가 예전만큼 강하지가 않습니다. 요즘 뭐가 움직이느냐? 한번 이 얘기 강조드렸을 거예요. 저는 금 대신에 비트코인을 매매해도 되겠다라고 얘기를 드린 적이 좀 있을 겁니다. 차라리 그게 금의 현상을 나타낼 수 있겠다. 지금 보게 되면 대체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달러의 강세에도 불구하고 잘 견디고 오히려 그런 여러 가지 변화가 나오다 보니까 차라리 이쪽이 낫겠다. 그래서 그때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25,500대 25,500달러 네, 이거 잘 안 깰 것이다라고 얘기했던 부분들이 지금 그대로 나오기 시작하면서 지지하고 28,500이 저항인데 거기 지금 들어가고 있고 이거 잘못하게 되면 여기 또 돌파합니다. 새로운 영역 쪽으로 새로운 강자 디지털 화폐의 변화가 이런 쪽으로 쓰이고 있다. 금과는 반대적인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 이런 상황들. 달러가 원래는 약세일 때 같이 움직였던 측면들이 높은데 그것도 무시하고 성격들이 재화에 대한 자산에 대한 흐름들이 탈피하고 있는 과정들. 이걸 보면서 또 다른 시대의 변화를 많이 느끼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도 확인이 되고 있다는 것들도 저희가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 기준으로 봤었을 때 나왔던 거 뭐 비트코인 얘기를 드리려고 한 건 아닌데 그러면 아까 반대로 얘기하는 금이나 유로화 같은 경우도 달러에 변화를 끼칠 수 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엔화겠죠. 엔화도 지금 보게 되면은 지금 일본 정부가 개입하기 시작합니다. 개입해서 150대를 못 넘어가려고 누르고 있는데 근데 지금 너희들 괜찮겠니? 지금 CPI가 3% 이렇게 넘어가고 있는데 지금 갖고 있는 일드 커브 갖고 YCC 기준으로 지금 나오는 거 가지고 되겠니? 지난번에 한번 늘렸고 또 늘려서 1.5%까지 늘려줘야 이거 이렇게 대처하지 않겠니? 라고 하는 이런 변화가 나오게 되면 또 이제 시장의 어떤
변화가 나올 수 있겠죠. 그럼 그렇게 되면은 아마 엔화가 약세가 멈추고 강세로 가는 기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러면 달러에는 약세에 대한 도움이 되겠죠. 근데 그거보다는 물론 유로화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건 견눈질로는 계속 또 일본의 동향들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기 시작하게 되면 달러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엔캐리 청산에 대한 또 여러 가지 파장들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급하게 변화가 나오게 되면 그것도 또 시장이 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래도 안 좋고 저래도 안 좋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한국 시장은 그렇습니다. 예, 좋은 것도 안 좋게 해석하는 아주 드라마틱한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생각하게 되면 이런 변화가 나올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환율 시장의 변화들도 같이 눈여겨봐야 되겠죠. 다 모르겠고 달러만 빠지면 된다라고 보게 되면 달러는 지금 고점 지구가 살짝 나오고 있어서 중요한데 이 상황으로 보게 되면 여기가 이탈이 되겠죠. 지난번 고점대 연결하게 되면 105점 인덱스 기준으로는 고점 될 것 같습니다. 105.5 이 정도가 이탈이 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105대 초반대까지는 떨어지기 시작하는 게 확인돼야 고점에 대한 완성, 고점권역 완성 이게 떨어질 겁니다. 이게 나오고 밀릴 겁니다. 그거 한번 패턴으로 보셔야 될 게 맞을 것 같고요. 또 하나 마지막으로 마지막이 아니죠. 예, 그럼 그 다음에 유가 한번 보겠습니다. 유가는 강조드렸듯이 고점 패턴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유가는 한단계 레벨 다운 될 것입니다. 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거기고요. 여기서 나왔던 부분들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밀리면서 고점권에서의 어떤 부분들을 그대로 밀고 내려갔다. 약간 달러의 흐름과도 비슷하지 않나요? 같은 영향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급하게 하락해서 여기까지 내려왔고 그러면은 강조 드린 것처럼 지금은 이제 많이 가봐야 이제 여기가 저항으로 바뀝니다. 그러면 88달러, 89달러 저항이고 밑으로는 약간 70 요 정도가 이제 또 밑에서 받았던 그 가격이다. 75달러 전후로 약간 예전보다는 레벨업, 최근보다는 레벨 다운 하는 요 상태에서 움직이지 않나 생각되고 있고 거기서 이제 수요 바라볼 거고요. 글로벌 경기 살아나나? 중국 살아나나? 미국 괜찮아지나? 이런 것들을 바라볼 거고 공급은 지금 측면 쪽에서는 감산이기 때문에 감산이 정상화됐을 때는 약간 하방 압력에 대한 우위가 좀 커지겠죠. 수요 쪽에 또 하나는 체크해야 될 게 미국의 비축유 또 계속 하락하게 되면 그걸 가지고 또 잡는 거. 그러다 보니까 밑으로 크게 빠질 것 같지도 않아요. 왜냐면 많이 비워놨던 지난번에 유가가 급등했을 때 많이 풀었던 전략적 비축률을 다시 채워야 될 때가 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 생각하게 되면 수요도 대기하고 있다. 다른 쪽에서 급하게 예전처럼 뭐 60달러대 가는 것보다 한 요맘쯤 80달러대 밑으로는 박스권 쪽으로 봤을 때는 좀 지지하려고 하지 않나. 그래서 이 부분은 그래도 한 단계 모멘텀은 꺾였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금리입니다. 금리만 풀리면 될 것 같은데 금리가 고점 신호가 나왔느냐 중요한데 제가 보기에는 일단 1차적으로 나왔습니다. 금리 신호가 어제 같은 경우 관련된 고용지표 나온 거 보고 시장이 깜짝 놀라서 아유 금리 10년물짜리 5% 갈 거야 라고 봤던 게 이걸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약간 쌍고가 그것도 침으로 맞는 쌍고가입니다. 고점 신호 비슷하게 나온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4점 딱 요 자리 4.8대만 안착을 딱 하지 않는다. 거기서 한 2, 3일 정도 머무른다. 이건 안 좋은 신호입니다. 안 좋은 신호. 4.8대에서만 안착하기 시작하게 되면 다시 또 5%대 시도하려고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4.8대만 들어오게 되면 미끌미끌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은 다시 4.6대까지 들어오면서 안정으로 들어오는 첫 번째 단계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요거 한번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기 때문에 일단 금리는 고점 신호가 나온 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한 40%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하지만 4.8대가 안착해서 뒤로 튄다 그러면 60%는 또 올라갈 수 있겠네 라는 생각들. 근데 여기가 우려할 것 같습니다. 거의 금리는 단기적으로 좀 압박이 좀 커진 것 같습니다. 근데 오버슈팅 비슷하게는 또 나올 수는 있겠다고 생각 드는데 그거마저도 잡아채서 5%는 안 돼 라고 하는 모습들이 확인된다고 그러면 거의 그때는 끝났다고 보는데 중요한 거는 4.8에 안착하느냐 4.6으로 내려오느냐 요 중간에 따라서 시장 흐름들이 바뀔 텐데 여기만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시장은 이제 많이 한숨을 돌리고 그래 아유 이제 매크로 지표 됐어. 자 지금 중요한 게 뭐지? 하고 다른 걸 보려고 또 시도가 들어올 겁니다. 그게 뭘까요? 실적이겠죠. 이 관련된 것도 같이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봐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지금 그동안의 어려운 숙제들 시장의 주범이라고 했던 것들 달러 일단 약간 세모 그리고 금리 아직까지 걱정이다 보니까 조금 더 남았고 유가
일단 어느 정도 안정됐고, 그럼 이제 요거 남았죠. 금리가 어느 식으로 변화가 가는지 체크하면서 나머지 매크로 지표들을 보는 게 좋겠다. 이렇게 정리를 딱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봤고요. 그러면은 지금 시점에서 시장에서 동향을 봤었을 때 뭘 보겠느냐라고 하게 되면 이제 첫 번째 이런 매크로 지표 때문에 좀 가려져 있던 것들을 좀 체크할 필요가 있겠죠. 일단은 아직까지 다음 주까지 본다. 고용 지표 이제 됐고 CPI 10월 12일 날 발표가 되겠죠. 그때 다음 주로 들어가면서 또 하나의 좀 체크할 지표라고 하는데 이것까지 확인되게 되면은 거의 매크로 지표 관련된 쪽의 부담감들은 살짝 좀 내려놓고 다음을 보려고 할 것 같습니다. 이것도 보면은 헤드라인 코어 모두 다 그래도 약간 안정적으로 그러니까 또 다시 3개월 동안에 2달 동안 쭉 올랐다가 쭉도 아니죠. 살짝 올랐다가 다시 하향 안정 쪽으로 바라보는데 더 중요한 거는 여기서 그냥 CPI 같은 경우도 지금 유가가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망치가 그렇게 크지 않다는 거. 이거 두 개를 보게 되면 가장 중요한 항목을 차지하고 있는 쉘터, 하우징 이쪽이 지금 이쪽 시장은 난리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미국에서 5.5까지 오다 보니까 가상금리 하게 되면 모기지가 7.5, 7.9 뭐 이런 식으로까지 거의 8%에 육박합니다. 7%대 이상 8%대까지 나오기 시작합니다. 모기지 금리가 이러면 누가 지급을 사겠습니까? 거의 매년 부담하는 게 10%, 7, 8%씩 부담하면서 그걸 갚아나가고 그러면서 이래도 다 내 집 샀어. 이게 될까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거의 지금 거래 완전히 절벽이라고 합니다. 거래 쪽에서 지금 물론 지금 매수자 우위 쪽으로 바뀌었죠. 이런 것도 감안하고 미국은 저희처럼 내가 지금 현금이 얼마 있더라 예금 내에 갖고 있는 거 해서 탈탈 들어가지고 15억 있으니까 이거 집 사자 이렇게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안 합니다. 다 대부분 90% 이상이 99점 몇 프로 이상이 다 모기지를 쓰면서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에 민감하게 또 작용을 하겠죠. 근데 이게 하우징 시장의 영향을 하는 기조로 봤을 때는 지금은 많이 생각보다 위축되어 있다. 이게 반영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CPI도 한숨을 돌리게 되면 이렇게 되면은 시장의 흐름들이 그냥 매크로 지표 때문에 오리엔트 됐던 거 약간 좀 변화가 될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저희가 이때 놓치고 있던 거 이제 수면 위로 올라와야 되겠죠. 괜찮은데 이거 가지고 너무 저희가 무시한 거 아니에요 라고 봤던 것들 첫 번째 G2의 실물 지표 두 번째 9월 수출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전혀 정신없고 수급적인 이슈 외국인들 선물 매도하고 양도세 이슈 때문에 기능들 팔고 매수증 없다 주가 밀리고 이런 것들 이런 상황 쪽에서 이제 체크해야 될 게 이 두 가지가 아닌가 생각되고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흐름이 나오는지 첫 번째 G2의 제조업 지표와 한국의 수출 단계 이거는 지난번에도 한번 살펴봤었습니다. 일단 G2, 즉 미국과 중국이 실물 제조업 지표가 좋아졌을 때 과연 한국이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지금 미국입니다. 파란색으로 보여지고 있는 게 지금 제조업 지표, 특히 ISM 제조업 지표 이거는 지금 매뉴팩처링 PMI 지표 쪽에 하나인데 잘 보시게 되면은 제조업 지표가 바닥을 2번 찍었습니다. 턴하기 시작합니다. 약간 돌아가기 시작하려는 모습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한국의 수출 같은 경우도 쭉 거의 동행하고 있잖아요. 동행하고 있다가 바닥 확인된 것 쪽에서 정체를 보이다가 돌아가려고 합니다. 지난달 9월 수출 마이너스 4.4%로 오랜만에 증가율 폭이 많이 줄어들고 턴하려고 합니다. 거의 유사하죠.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 미국 이 변화가 나오고 있고 중국입니다. 중국에서도 지금 최근에 발표된 PMI 지표를 보게 되면 지금 똑같이 한번 요때는 그러니까 코로나19 때 끝나고 나서 한번 변화가 쭉 하강으로 가다가 리오프닝 되고 딱 전환되고 다시 한번 위축됐다가 턴하기 시작하는 모습들이 확인되죠. 그러다 보니까 한국 수출도 거기 따라 움직인다. 두 가지의 방향성을 볼게요. 지금 보게 되면 최근의 방향성을 보게 되면 바닥 찍고 돌아선다. 이런 상승턴이죠. 중국도 마찬가지로 어렵지만 바닥 찍고 헝다가 어쩌고 저쩌고 비구이 어쩌고 저쩌고 컨트리 가든이 어쩌고 저쩌고 이거 나온다고 하더라도 방향은 턴합니다. 방향성이 이렇게 갖춰져 있는 상황들이죠. 그랬을 때 한국 수출이 어떻게 된다고요? 네, 이거는 과거 지표들 모든 걸 봤을 때 지금 과거에도 PMI 지표 올라갔을 때 나오는 이런 한국 수출의 동향 그리고 또 중국도 가파르게는 변화는 있었지만
어떤 제조업 지표에 따라서 같이 움직이는 동향. 근데 과거보다는 중국 쪽과 연동성은 많이 떨어진 건 사실입니다만 정확하게는 미국 쪽과 많이 연동성이 더 높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까지 좋아진다. 그러면은 좋은 게 좋은 거겠죠. 근데 여기서 지금 나오는 부분들은 한국 수출 무시하지 말라. 앞으로 니네들이 그렇게 보여주면 우리는 잘 나갈 수밖에 없다. 이거를 암시하는 거겠죠. 좋은 겁니다. 그러면 한국 수출이 어떻게 바뀌어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 한번 잠깐 볼까요? 흐름을 보게 되면 수입은 더 많이 떨어졌죠. 근데 수출이 돌아가면서 이걸 보고 아이고 불황형 흑자니 그렇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너무 아직 제대로 된 관점 아니다. 아니 뭘 그렇게 또 꼬아서 생각합니까? 일단 수출만 본다고 하더라도 변화가 나올 시점이 나오고 거기서 돌아가려고 하는 모습들이 나오는데 수입은 그렇게 신경을 뭐 좀 그렇다고 하더라도 수출이 더 중요한 거겠죠. 수출 동향 확인돼서 이제 레벨 이런 단계들입니다. 이런 단계들 그랬을 때 과연 주가가 어떻게 변했었나요? 라고 생각하게 되면 이때도 대부분 한국 수출의 주력으로 삼는 반도체가 움직이다 보니까 나오는 경우들이 상당히 큽니다. 그럴 때마다 수출이 터졌을 때마다 뭐가 가장 많이 움직였느냐? 반도체, 뭐 수출 주도 쪽의 자동차 이런 것들이 가장 많이 움직였습니다. 그럼 볼까요? 지금 보게 되면 제가 반도체 슈퍼사이클이라고 막 떠들었던 때 중에 하나가 여기였죠. 2015년 바닥 찍고 돌아갔을 때 이 증가율을 보게 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호 이때 다 아시는 것처럼 하이닉스 어떻게 되나요? 이때도 거의 두 배 넘게 예, 소부장 어떻게 됐나요? 이런 구간들 그리고 또 두 번째 코로나19 기간 동안에 나왔던 이 기간들 수출도 급박하게 쫙 돌아가기 시작하죠. 어떻게 됐나요? 네, 그때 유동성 장세와 함께 그냥 폭발했었죠. 시장이 무엇보다 3,300 저희가 알고 있는 내가 주식을 시작했던 때 그때였습니다. 시작했던 때 여기서 시작하셨죠. 그러다 이거 작년에 다 얻어맞고 괴로워하다가 이제 올해 좀 어떻게 되나 싶은 이런 시점들. 근데 지금 변화를 보게 되면 바닥에서 막 일어나려고 합니다. 이런 단계들 보게 되면 지금 거의 유사한 모습들의 여러 가지 변화가 나오지 않나요? 그러면 이 수출 증가율을 보면서 과연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 중요한 것 같고요. 또 하나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반도체 수출과 반도체 제외한 수출이 있습니다. 근데 반도체가 워낙 그 비중이 크다 보니까 이런 진폭이 훨씬 더 크게 만들고 또 진폭이 훨씬 더 끌어내리고 지금은 훨씬 더 끌어내렸다고 봐야 되겠죠. 끌어내기 때문에 자연의 법칙입니다.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이 내려갔다. 그러면 훨씬 더 많이 올라오겠죠. 이런 진폭이 나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이클 상으로도 이것만 보셔도 느낌이 오실 거예요. 수출을 본다. 그러면은 지금 사이클들이 분명히 왔다 갔다 예, 이 상태. 이것도 진폭이 큰 반도체를 보겠습니다. 색깔 다르게 해볼까요? 이런 것도 한번 해봐야 되겠죠. 다른 색깔로 반도체는 여기까지 갔다가 여기까지 진폭이 크네요. 갔다가 비슷하긴 했지만 그러면 여기까지 네, 진폭이 큰 걸 보여줬기 때문에 더 오버가 있기 때문에 적어도 이 수준 아니면 그 이상 수준 여기까지는 벌어질 수가 있겠죠. 이런 상태. 과연 지금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수출 지표를 통해서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봐야 되겠죠. 하나 더 볼까요? 그러면 대중국 수출 관련된 쪽들 물론 과거 대비해서 많이 떨어진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특히 미국 수출과 함께 그래서 아까 제가 제조업 지표를 왜 지금 뭘 보아야 되느냐라고 했었을 때 말씀드린 내용들이 미국과 연동성이 좀 더 크게 나오는 수출의 영향들이 크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미국과 유럽 쪽으로 약간 이거 뭐 동맹 뭐 이런 쪽으로는 해석하고 싶지는 않지만은 동맹이라 놓고 사람을 그렇게 예, 말로만 해놓고 그렇게 또 내부적으로 뭐 지들 챙길 거 다 챙기는 실리와 명분에서 명분 세워놓고 실리 다 챙겨가는 네 그렇습니다. 인간들이 원래 이러면 안 되죠. 예 이런 쪽으로 갔었을 때 흐름들을 보게 되면 이런 상황들이 됐었을 때 지금 대중국 수출이 워낙 또 저 밑까지 갔었고 이게 올라오기 시작하고 요거 또 미국 쪽이 올라오기 시작하고 요게 아까 말씀드렸던 G2의 제조업 지표와 같이 연결돼서 보기 시작한다. 지금은 오히려 폭이 위쪽으로 더 나올 수 있는 구간들이다라고 보겠죠. 그래서 아마 내년 가게 되면은 또 그럴 겁니다. 오랜만에 수출이 회복됐고 앵커가 나와서 얘기를 하겠죠. 안녕하십니까. 오늘 발표됐던 2024년도 9월 수출을 보게 되면 과거의 부진을 벗고 이렇게 저 앵커 같아요. 예. 부진을 벗고 올라오는 모습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김 기자 현장에 나가겠습니다. 그럼 또 그분 또 컨테이너 앞에 가가지고 네 안녕하십니까 김 기자입니다. 이거 또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아마 내년 정도쯤에선 요 위쪽에서 나올 수 있겠다라는 부분들도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으로 봤을 때 이것도 중요하죠. 수출 단가와 물량. 지금 P가 있고 Q가 있는데 이게 지금 P는 조금 도움을 받는 측면들이 높겠죠. 환율도 영향을 플러스 알파로 갈 거고요. 수출 단가가 지금 물량은 정체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수출 단가가 이제 돌기 시작하죠. 이것도 하나 중요한 변화들. 그래서 물량들이 확인되면서 나오는 변화. 요거는 가장 중요한 거 아까 말씀드렸듯이 PMI 지표와 연동이 될 수 있겠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거의 단가와 함께 움직이는 부분을 보게 되면 사이클도 돌기 시작하죠. 거기다가 Q가 확인되기 시작하면서 움직이는 변화. 그러니까 요거까지 생각하게 되면 요거는 앞으로 그러니까 요 상태에서 집중됐던 게 위쪽인 상태로 올라가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P와 Q가 좋아지는 구간이 기다리고 있겠다. 이것도 또 하나의 변화라고 봐야 되겠죠. 그것까지 생각하게 되면 지금 수출은 괜찮습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이런 구조를 봤었을 때 지금 나올 수 있는 거는 아까 수출은 괜찮다, 실물지표 괜찮다, 이런 것들의 변화가 앞으로 서서히 다가온다.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요인들이 높겠죠. 게다가 환율 같은 경우도 이렇게 되기 시작하게 되면은 지금 물론 이제 한국은행에 개입이 있었다 만다 여러 가지 일도 많겠지만은 생각보다 원달러 환율 잘 버팁니다. 지금 달러가 107대까지 막 들어갔었을 때는 오히려 잘못하게는 1,400원 가는 거 아니야? 라고 했는데 거기까지 턱도 없고 1,370원에서 내려와서 지금 지난번 저점대 고점대를 막 돌파했던 가격대 1,340원대 중반대까지 움직이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의외로 잘 버틴 거죠. 왜? 우리 하반기 가면 수출 개선될 거고 좋아질 거고 흑자 규모 다시 좋아질 거고 기대감이 높아 라고 하는 체력들이 좀 마련된 게 아닐까라는 쪽도 확인이 될 것 같고, 게다가 요거 흐름들 아까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반도체가 이제 연리를 할 겁니다. 하겠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 업한 거 관련된 쪽에서 지금 보게 되면 그래요. 그러니까 반도체가 돌아야 대형주 중심의 EPS가 도니까 이게 가장 핵심이겠죠. 근데 반도체 업한 같은 경우는 지금 흐름으로 봤을 때는 하반기, 그러니까 2023년 하반기로 가게 되면은 약간 변화가 나올 거야라고 생각하고 플레이가 나갔던 부분들이 생각해보니까 아직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러니까 지금 P와 Q를 봤었을 때 이걸 반도체를 보게 되면 딱 그렇게 계산하세요. 감산이 있고 P와 Q가 있는 이 세 가지 단계입니다. 감산을 하다 보니까 생산량을 줄인 거지 않습니까? 생산량을 줄여지게 되면 당연히 Q가 영향을 받겠죠. 그러다 보니까 P가 떨어지다 보니까 아유 이런 때 뭐 팔아서 뭐가 남아, 진행시켜. 그래서 감산을 진행시켰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진행시키게 되면은 물량이 떨어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가격이 떨어진 걸 막게 되겠죠. 생산 물량이 줄다 보니까. 그러면 거기서부터는 이제 똑같은 수요만 나온다고 하더라도 가격이 떨어졌다가 이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떤 반응이 나오면 좋았어! 이게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이경영 시리즈입니다. 네. 그러면 P가 이제 떨어졌다가 이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좋았어! 그리고 이제 움직임이 나오기 시작하겠죠. 그럼 수요가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안 되겠다. 지금이라도 확보해야지. 그러면 막 또 다시 수요가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감산 줄였던 것들 이제 수요도 붙기 시작하니까 다시 증산해야지. 그러면 또 증산을 영차 이러고 또 이경영 3종 시리즈 다 나왔습니다. 진행시켜 좋았어 영차 이제 움직이는 2단계 영차가 남은 거죠 지금요. 그렇게 되기 시작하게 되면 P가 이제 올라가는 게 확인되는 게 첫 번째 단계, Q가 붙는 게 이제 두 번째 단계. 그러다 보니까 Q를 보면서 감산을 줄이는 걸 회복시키는 세 번째 단계. 요게 3종 세트가 이제 확인되는 게 조만간 나온다. 시기가 언제냐? 이게 문제였었죠. 그러면 P는 이제 올라오는 게 확인이 됩니다. Q가 아직은 이게 어떻게 되는, 그래서 요거 많이 보는 것 중에 하나가 PC 출하량이나 아니면 또 모바일 글로벌 핸드폰 판매량 이런 것들을 많이 보는데 서버 쪽은 그나마 낫습니다. 서버 쪽은 그래도 유지가 되는데 또 AI 관련된 쪽 칩과 서버 쪽은 또 다른 얘기. 근데 요게 전통적으로 이 부분이 아직 생각보다 살아나지 않다 보니까 올해 하반기면 괜찮겠지? 아닌 것 같아. 내년까지 봐야 되지 않아? 요게 지금 딜레이가 되는 과정들이겠죠. 요 딜레이가 되는 과정에서 AI가 얼만큼 이걸 끌어줘서 이걸 받쳐주느냐. 이거를 되는 성과를 내는 쪽들의 하나는 SK하이닉스는 요게 된다. 오케이. 이런 거고 삼성전자는 열심히 노력하는데 아직 그게 안 된다라고 하다 보니까 그게 못 따라가는 거고 이런 현상들이 좀 약간 차이가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이걸 다 떠나서 AI는 기대하지 않았던 건데 성과가 나오다 보니까 플러스 알파로 작용한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알고 있는 메모리 쪽은
거의 이제 변화가 되기 시작하는 초입이겠는데 뭐 항상 그렇잖아요. 이번에는 반도체 봄이 오나 싶었는데 이것도 아닌가 봐. 일단 쉬고 혹시 오나 싶었는데 아닌가 봐.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오긴 올 겁니다. 근데 언제 어떻게 오는지가 중요한데 생각했던 것보다 딜레이가 되다 보니까 저희가 많이 지쳐가는 거죠. 근데 지치실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삼성전자, 뭐 SK하이닉스는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거 뭐 단타 치시려고 사신 겁니까? 예, 어차피 그냥 이번에도 7만 원대면 배당 받아. 그냥 이번에도 그냥 배당으로 진행시켜. 이렇게 나와서 배당 받고 그걸 가지고 또 조금 더 사고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그냥 나중에 언젠간 돌아오긴 하겠죠. 지금 2년 동안 배당 받은 것만 하더라도 수익률을 많이 좀 회복시킬 수 배당 받은 거 가지고 그런 얘기 드렸죠. 그냥 출금해서 뭐 하신 거보다 어차피 안 팔 거 그거 그냥 한 주 두 주라도 사시라고 말씀드렸던 게 오히려 배당의 효과를 더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다 보니까 단가는 계속 낮출 거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조금 있다가 만약에 뭐 의미 있는 가격대 돌파한다 그러면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겠죠. 그런 거 봤을 때는 아마 이렇게 흐름들을 보고 대가는 게 맞지 않나. 그래서 아마 지금 EPS는 당연히 상반기에 뚝 반도체와 함께 빠졌던 것들이 하반기부터는 돌아갈 걸로 봤었습니다. 하반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상반기, 2023년 상반기, 2023년 하반기, 그리고 내년 2024년 상반기를 필두로 해서 이제 이렇게 쭉 돌아가서 이렇게 기업들 실적들이 EPS가 이제 돌아가기 시작한다. 고생했던 거 끝났어. 기업 실적들 영차 하고 가기를 기대하는데 이게 지금 삼성전자가 약간 훼손을 받는다라고 하게 되면 요 각도가 이제 느려지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느려져서 요 정도 예상했던 거에 괴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하반기도 너무 많이 우리가 EPS 상향에 대해서 무게를 뒀어. 그러면 요게 또 괴리가 나오면서 이렇게 나가겠죠.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만약에 상반기를 가면서 삼성전자의 속도나 메모리 반도체의 흐름들이 확인이 됐다. 그럼 이게 이때부터는 또 빠르게 가서 이렇게까지 붙는다. 이렇게 되면은 그때는 또 다른 구간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요 흐름들은 어떻게 예상하고 어떻게 따라가는지에 대한 계속 추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변화를 보고 이렇게 반도체가 살아나서 가는지 아니면 요 경로로 가는지 중요한 거는 살아나긴 합니다. 지금 상반기보다는 훨씬 좋아지겠죠. 이게 핵심인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탄력은 좀 실망이 보인다고 하더라도 개선은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은 지금 볼 수 있는 거는 뭐다? 이런 쪽으로 보는 게 맞겠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쪽으로 바라봤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 주도 섹터는 일단 지금 크게는 두 가지로 보셔야 됩니다. 낙폭과 대조. 시장이 많이 빠지고 과매도 신호가 나오다 보니까 이거 먼저 반응을 할 겁니다. 그중에서 뭐 2차전지 또 뭐 워낙 위축됐기 때문에 나오는 부분들, 근데 실적으로 변화가 나올 반도체나 자동차, 회복세가 중요할 것 같고 낙폭과대 쪽에 종목들 아마 보시게 되면 많을 겁니다. 이렇게 축 쳐져가지고 시장보다 더 빠졌다거나 그런 종목들 저거 언제 살까 봤는데 이번에 많이 빠졌다. 한번 노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시장이 안정을 받는다. 그러면 최근에 많이 빠졌던 낙폭과대주로 트레이딩 가능하다라는 쪽으로 보셨으면 좋겠고 여전히 시장이 해외 시장은 돌아가는데 한국은 하반기 안 좋아. 여전히 그거죠. 너희들 양도세 다 정리됐니? 신용 다 정리됐니? 뭐 이런 것들 볼 때 안 간다라고 하게 되면 시장 여전히 위축돼 있다라고 하게 되면 시장은 또 살 길을 찾습니다. 일단 뭘 볼 것이냐? 바이오주 최근에 시장에서 강하죠. 이런 얘기 들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양자 관련주는 이제 시간 나면 제 뷰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매매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트레이딩 관점으로, 테마 관점적으로 초전도는 모르겠고요. 저는 초전도는 그냥 일단 뭐 가끔 매매 할 거 없을 때 매매했을 때. 근데 앞으로 흐름 보게 되면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 양자 쪽은 한번 붙어봐도 되지 않나 라는 쪽에서 일단 앞으로의 동향들 체크하고 저도 관심을 가져보려고요. 이쪽의 산업들은 또 체크를 하려고요. 이런 쪽으로 보는데 바이오 쪽은 또 하나 지금 대안으로 되어 있죠. 워낙 강합니다. 지금 보면 대기되는 거 성과 나오는 회사들이 벌써 알테오젠, 한올바이오파마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그걸 필두로 우리도 비만 치료제 쪽에 열심히 하는 회사 있는데 한미약품, 뭐 동아이스티 이런 거 나오기 시작하고 거기다가 에스모 나오기 시작하다 보니까 아마쾌 우리 이쪽에서 좀 성과 낼 수 있어 하는 회사들 쭉 들어오죠. 지아이노베이션, 뭐 보로노이 이런 것들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매드팩도 제외, 뭐 ABL 바이오 이런 것들 할 수 있어. 또 아까 말씀드렸던 유한양이 여기 또 영향 끼칠 수 있어. 이런 관계들 아직 기대감이 남아있다 보니까 움직이는 거죠. 또 하나 플러스 알파 그래도 시장은 비만 당뇨가 대세야. 이거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거기서 핵심적인 키를 갖고 있는 것들의
약물 전달 물질 관련된 회사들 이런 것들도 좀 부각받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까지 연결되는 이런 과정을 보게 되면 바이오 쪽에서도 지금 기대감은 솔솔 움직일 수 있겠다라는 쪽들도 나오다 보니까 딱 구분이 이렇게 보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런데도 이번에는 제일 중요한 거는 실적 발표 시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 발표에 대해서 나올 수 있는 관계들, 특히 한국도 중요하겠지만 미국 10월 18일인가요? 이때부터 테슬라, 넷플릭스를 시작으로 쭉 나오겠죠. 빅테크 기업들 실적들도 지금 금리가 그렇게 높은데 니네 잘 할 수 있겠니라고 의문을 품었던 구간들이 하반기지 않습니까? 8월 달부터 나왔던 부분들인데 그 FOMC 회의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 아유 금리 역시 오래 갈 것 같아. 고점 쉽게 안 빠질 것 같아. 라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 나왔던 부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들은 계속 괜찮게 나온다. 그럼 또 여전히 역시 갈 길을 가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겠죠. 그런 실적 발표가 이번에는 상당히 또 중요한 단계겠죠. 그래서 국내도 마찬가지겠지만 해외 쪽에서도 변화가 나오게 되면 실적 괜찮네. 생각해보던 것보다 나쁘지 않네. 라고 해서 턴하는 단계가 나오게 되면 그게 10월 중반 이후에 시장에 내 모멘텀이 될 수 있겠다. 이것도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변동성이 무지 커지는 국면이기 때문에 지금 흐름을 보게 되면 변동성 관리하는 거 상당히 중요할 겁니다. 이거 체크를 하시되 일단 기술적 과매도 지표가 많이 나온 마당에서 한국도 좀 가자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런 어기받친 심정으로 억울한 심정 쪽으로 일단 시장의 변화가 나올 텐데 그렇다면에도 불구하고 확인해야 될 거 있습니다. 첫 번째 금리, 두 번째 외국인들 선물 포지션 이게 해결되기 시작해야 시장의 탄력이 받을 겁니다. 근데 요거 아직도 발목을 잡고 있다. 그러면 외국인들 움직이지도 않는데 우리가 먼저 왜 움직이겠어? 이런 변화가 나오겠죠. 그러다 보니까 요거 흐름들 보시면서 변동성 커질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낙폭과됐던 종목들 실적 이것도 안 되고 시장이 무겁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이오, 테마 시장에서 움직이는 것들 그쪽으로 보강 열심히 시켜놔야 되겠죠. 이거 단기 매매 못한다. 하지 마세요. 그냥 차라리 낙폭 컸던 것들로 약간 조금씩 채워놓고 대응하시는 게 더 좋지. 남들이 다 팔로 보게 되면 저 아침에 나온 사람도 아침에 무슨 종목 맨날 얘기하는데 끝나고 보게 되면 좀 올라가 있어요. 나도 단타 치면서 좀 해볼까? 나에 대한 대응 능력이 없는데 아니면 그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지금 직장인이시고 직장에 회의 많고 그런데 야근 많고 그런데 거기 계속 집중하셔야 되는데 이거 그냥 단기 매매 나도 해볼까? 그래서 그냥 이거 한번 해보고 부장님이 박 차사장 그러면 네 하고 갔다가 얘기 다 하고 나왔는데 아이고 이럴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대응 못 하시는 분들은 아무리 이게 지금 단타의 시즌이다 저희가 또 이제 종목들 짧은 종목들을 트레이딩 해라 상황이 안 된다 무시하세요. 이것도 내 성향이 안 맞는다. 그냥 그건 그런 사람들의 목 나는 그냥 꾸준하게 많이 빠진 것들 모아가면서 다시 대응하겠어. 이게 나오는 게 더 중요하겠죠. 방향성들 그러다 단타라고 해봤더니 단타는커녕 다타가 되더라. 타집니다 계좌가.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 아닌 거는 무리하게 쫓아가시는 거 아닙니다. 차라리 언제 한번 이성웅 이사랑 기술적 분석의 강의를 한번 또 멋지게 해서 저희 또 어떤 기술적 분석에 대한 최고봉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실전에 쏙쏙 쓰일 수 있는 거 한번 좀 말씀을 드려야 될 텐데 둘이 한번 또 머리 맞대고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관점 쪽에서 지금 흐름을 보게 되면은 역시나 시장은 여러 가지 부담감은 안고 있지만 그래도 이쪽에서는 돌아가야지 우리도 좀 이런 분위기로 보셨으면 좋겠고요. 몇 가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이에 시장이 급하게 하락했을 때 과연 주체별로는 뭘 많이 샀을까 보게 되면은 역시나 아마 이거 자료가 올라가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어떤 자동차 쪽들 충분히 올라오는 거 확인될 것 같고 아무리 뭐라고 하더라도 외국인들은 조선 쪽 매수합니다. 이게 10월달과 이번에 2주 동안에 주가가 급락했었을 때 주요 주체가 뭘 많이 샀느냐를 보기 위해서 띄운 겁니다.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는 거고 이오테크닉스, ISC, 파도 이거 다 뭡니까? 네, 중요한 후공정 소부장 종목들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이런 것들 눈에 띄기 시작하고 연기금 쪽 보게 되면 연기금은 약간 묵직한 것들 많이 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금호석유나 고려아연, LS, 현대모비스 약간 이런 것들 약간 전통산업 쪽에 좀 무게를 많이 실었고 또 연기금들 바라보는 것들은 연기금이 또 특이한 거 에코프로 BM 지금 외국인들 쪽에 에코프로 이런 것들도 예전에 많이 줄였다가 제가 알기로는
50만 원대 이상부터 줄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랬다가 거의 없다가 이제 다시 사기 시작하네요. 다시 채우기 시작하는 것들 확인이 되는 것 같고 이런 쪽에서 들어오는데 더 중요한 것들을 보게 되면 약간 HK 이노엔, 뭐 클리오, 파마리서치 이런 것처럼 바이오 또 화장품 쪽에서도 관심이 높은 이런 부분들이 원텍 이런 것들 들어오죠. 들어오는 것 같고 사모펀드는 일단 타픽 SK하이닉스입니다. 왜 이렇게 나오는지 흐름들 LG 에너지 솔루션을 합니다. 이렇게 가장 안 좋은 전망 때 들어간다는 거. 또 보면은 사모펀드의 특징은 시장의 초과 수익을 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 안 사고 SK하이닉스, 현대차 안 사고 기아 하는데 LG 에너지 솔루션은 들어오는 게 특이해요. LG 에너지 솔루션 안 사고 삼성 SDI가 아니라 이걸 사는 건 좀 특이한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쪽으로 나오는 것 같고 솔루엠 추세 괜찮죠. 계속 꾸준히 움직이는 것 같고 화미원제도 여전히 추세 나쁘지 않고 이런 것들 들어오는데 의외로 의문의 종목이 겁니다. YG엔터 이걸 왜 샀을까? 네, 그들은 YG엔터를 블랙핑크 빠지는데 베이비몬스터가 뭔가를 할 거라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너희들이 안 알고 있는 거와 다르게 블랙핑크는 계속 계약하는지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회사가 얘기를 해야죠. 네, 확정된 바 없고 저도 하겠습니다. 앞으로 주식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알 바 없고 확정된 바가 없고 연준도 데이터 의존적이라고 하는데 내가 뭘 알겠느냐 이렇게 회사는 그런 걸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은데 그건 좀 아쉬운 거고 거기다가 또 지금 의외로 바이오 종목들 알테오젠, 휴젤이 움직이는 건 조금 꺼림직하긴 한데 아무튼 그래도 뭐 움직이는 것들 나오는 것 같고 퓨처캠 이런 것들 나오기 시작하는데 많이 빠져도 글로벌 텍스프리는 이번엔 또 매수가 좀 들어오는 게 줄였다가 다시 들어오는 게 아닐까 이런 쪽 들어오고 큐브엔터, SM 이런 지금 나오고 있는 엔터 쪽도 관심이 있다. 연기가 오면 디오이드 사기 시작하네요. 네, 이런 것들도 보여주고 있다. 이게 하나의 변화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까지 해서 이제 일반적인 상황들을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뭘 사는지 그러니까 특히 급하게 하락했을 때 그러니까 시장이 충격을 받고 급한 하락이 나왔을 때 저희가 해야 될 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번처럼 이렇게 급하게 하락이 나온다. 그러면 저희가 기계적으로 해야 될 거는 일단 하락의 원인을 찾아야 되겠죠. 원인 찾고 그 기간 동안에 그러면 다른 수급 주체들, 중요한 수급 주체들은 뭘 많이 사는지 종목들 체크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 세 번째는 낙폭 과대. 이거 뭐가 많이 빠졌는지. 그래서 그거는 적어도 트레이딩 할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 네 번째, 그러면 이런 시장에서도 뭐가 강한지 잘 버티고 있는 종목들이 뭔지 이런 거 찾는 것들이 하나의 숙제 요인이겠죠. 시장이 하락한다고 손 놓고 머리 아파 나 안 해. 원래 시장 하락 때 공부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때 먹을 게 더 많이 널리게 됩니다. 그걸 가지고 어떻게든 대응을 하느냐가 제일 중요할 것 같고 거기다가 그걸 가지고 안정을 찾은 다음에 그 다음에 많이 빠진 것들 2주 만에 무슨 20%가 빠졌어? 그래 확인해 볼게 하면서 들어가서 챙겨놓고 그게 돌아갔었을 때 시장은 다른 분들 같은 경우는 나 안 봐 이럴 때 하고 있다가 이제 계좌 분석까지 왔네. 근데 좀 적극적으로 하신 분들은 밑에서 많이 빠진 것들 돌아오는 거 챙기고 그때 버텼던 종목들이 또 다른 주로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그거 가지고 대응해서 끌어내고 이럴 때 더 바삐 움직여야 됩니다. 지금 그래서 혹시나 투자 아이디어 지금 뭘 해야 됩니까? 라고 해서 이렇게 주르륵 얘기 못하는 사람들은 그냥 시장은 그냥 그렇고 나는 모르겠고 그냥 미국 시장만 보고 있고 이러면 안 됩니다. 더 발빠르게 움직여야 될 시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지 마시고 특히 지금 시장에서 내려올 때마다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비중 줄여놓으셨다. 아니면 현금 좀 확보하셨다. 지금부터가 본 게임입니다. Right now. 예. 그래서 지금부터는 그거죠. 시장 안정권 되는 모습들을 확인된다 그러면은 내 나머지 현금들 이걸 어떤 쪽에 진행시켜 하는지 이걸 앞으로 체크하는데 중요한 일조를 많이 해드리는 8.15 모니터 쫙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중요한 내용들 특히 연휴가 됐는데 또 마음 조마조마하실 것 같아서 또 약간 좀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드렸는데 그냥 뭐 그렇다 생각하시고요. 지금은 그거 같습니다. 또 연휴 때문에 또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니야? 그거보다는 생각보다 시장이 또 그래도 수년적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변화들도 체크해보고 이치는 이상하게 많이 빠졌으면 또 이상하게 돌아갑니다. 그 이상한 돌아감에 맞춰서 저희가 해야 될 것들을 충분히 보시면서 대응을 하셨으면 정말 좋겠다라는 입장 쪽에서 일단은 마음을 좀 다스리시고요. 다시 다음 주 힘내서 종목을 뭐 사요? 뭐 사요는 찐시황에서는 그런 거 얘기하는 코너가 아니고요.
모사연은 잘 들어보시면 어디 나옵니까? 장시작 전에 쏙쏙쏙쏙. 예, 뭐 자 이번부터 이런 종목들 뭐 수급이 좋으니까 사고 이런 거 안 합니다. 예, 뭐 그냥 던질 테니까 잘 받으십시오. 받고 이용하시면은 의외로 좋은 게 나올 거를 기대하면서 예, 저희 찐시황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연휴 또 하루 더 있습니다. 그냥 푹 쉬시고 다음 주도 화이팅해서 비정상적으로 빠진 시장 잘 한번 대응해 가시죠.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